안녕하세요. 설타파입니다. 오늘은 같은 며느리인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차별하는 시어머니 이야기 들어볼게요. 정미가 처음 시댁에 발을 들인 날부터 모든 게 어긋났다. 결혼 전 시어머니는 그녀를 환영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정미는 서서히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며느리라는 걸 알게 됐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언제나 미묘하게 차가웠다. 그녀가 아무리 잘해도 시어머니는 결코 칭찬을 하지 않았다. 반면에 혜진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다. 혜진은 항상 최고의 며느리였다. 그녀가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고 거실에서 앉아 있을 때에도 시어머니는 늘 미소를 지으며 혜진을 칭찬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혜진의 부모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작은 며느라가는 참 집안이 좋잖아. 그녀 부모님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시어머니는 매번 이렇게 말하며 혜진을 자랑스러워했다. 그에 반해 정미는 그저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시어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나 지위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때부터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다. 정미는 그 차별을 매일같이 느꼈다. 같은 집안에서 같은 며느리로서 살아가지만 그녀는 혜진과 전혀 다르게 취급받고 있었다. 명절 준비는 늘 정미에게만 떨어졌다. 그녀는 부엌에서 지칠 때까지 일하고 있었고 마치 자신이 이 집안의 하녀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도 혜진은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다. 왜 나만? 정미는 손에 들린 주걱을 내려놓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잠시 멈추고 들었다. 혜진은 그저 시어머니의 편애를 누리며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정미야, 전 좀 더 얇게 부쳐봐. 조상님들한테 그게 먹기 좋아 보일 거야.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그녀의 말은 지시였고 그 지시는 늘 정미에게만 떨어졌다. 왜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저도 힘들거든요. 정미는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강했고 그 말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피식 웃었다. 혜진이는 바쁘고 이런 일을 안 해봤잖니. 넌 이런 일에 익숙하잖아. 너가 잘하니까 맡기는 거야. 그 말에 정미는 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걸 느꼈다. 내가 잘하니까? 아니, 내가 너희한테 하녀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미는 주방에서 흘린 땀방울만큼이나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혜진은 매번 편하게 앉아있고 시어머니는 그런 혜진을 마치 왕족대하듯 예뻐하고 정미는 언제나 그저 그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하녀처럼 취급받았다. 하지만 정미도 더는 조용히 넘길 수 없었다. 왜 항상 저만 이래야 하는데요? 저도 사람인데 저도 가족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방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곧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웃음을 지었다. 내가 가족이니까 내가 해야지. 미진이는 이 집안의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가 아껴주는 거야. 넌 그걸 모르니? 그 말은 마치 비수가 되어 정미의 가슴에 꽂혔다. 정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은 절대 이 집안에서 혜진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어머니의 말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정미는 이 가족에게 그저 편리한 존재일 뿐이었다.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긴 했나요? 아니죠. 그냥 제 편리함만 이용한 거죠. 주방에서 시작된 작은 대화는 이제 폭발적인 감정의 대립으로 변해갔다. 정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명확히 느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말은 폭탄과도 같았다. 정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를 생각하며 분노가 폭발했다. 주방에서의 소리는 이제 거실까지 울려 퍼졌고 혜진과 남편, 가족들은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실에서 느긋하게 TV를 보고 있던 혜진도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정미의 분노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상태였다. 가족? 저를 가족이라고요? 언제 제가 혜진처럼 대접받았나요? 언제 저를 진짜 며느리로 생각했어요? 정미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묻어나왔다. 시어머니는 그런 정미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우리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더 믿고 맡기는 거잖아.
시어머니의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미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혜진에게서 받은 차별과 무시,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정미는 그동안 자신이 억눌렸던 감정을 단 한 번도 털어놓지 못했다는 사실이 자신을 더 괴롭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저는 하녀가 아니에요. 동서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항상 저는 더 많은 걸 해야 하고 더 적은 걸 받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 거실에서 혜진은 여전히 말없이 시어머니의 곁에 앉아 있었지만 그 순간조차도 그녀는 정미가 왜 이렇게 폭발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정미의 목소리가 커지자 남편 준호가 주방으로 나왔다. 그동안 그저 침묵 속에서 상황을 관망하던 준호는 처음으로 아내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마주했다. 그는 아내가 터뜨린 이 분노의 배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준호의 말은 단순히 상황을 정리하려는 시도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정미의 화를 더 크게 만들었다. 왜 그래? 라니. 그 질문 하나로 정미는 자신이 이 가정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었는지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왜 그러냐고. 내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그녀는 준호에게 기대를 걸었었다.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적어도 남편만은 자기 편일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더 참아왔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깨달았다. 준호는 그저 상황을 외면하며 방관자로 서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너는 왜 나한테 한 번도 묻지 않았어? 왜 내가 이 집에서 혼자 고생하는지, 왜 내가 항상 너희 가족한테 무시당하는지. 그녀의 분노가 남편에게 향했고 준호는 이제야 얼어붙은 표정으로 아내의 감정을 받아들였다. 그저 엄마의 말을 따르며 편안한 선택만을 하던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이제서야 맞이한 것이다. 준호가 아내의 분노를 마주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더 이상 정미의 불만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그러나 그 대처는 정미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녀를 억누르려는 시도였다. 큰며느리야, 그만해라.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우리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시어머니는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정미가 감히 불평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작은 며느리 집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야. 너도 그 부모님한테 배우고 덕을 좀 쌓아야지. 시어머니의 말은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미를 끝까지 억누르려는 발언이었다. 그 순간 정미는 이 집안에서 자신의 가치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배경에 비해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느꼈다. 이 말을 들은 준호는 당황하며 어머니를 보았다. 이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그도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었다.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모든 상황을 다시 보게 됐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외면하고 있었는지, 어머니의 논리에 묻혀서 아내가 느끼는 고통을 철저히 무시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따르던 자신의 모습이 결국 이 모든 갈등의 뿌리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준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 말은 시어머니에게 충격이었다.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가족을 위해 선택한 것이 잘못됐다고 받아들이기엔 너무 늦었다고 믿는 그녀에게 아들이 이제 아내의 편에 서겠다는 말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뭐?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시어머니는 준호를 향해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을 던졌다. 그녀는 결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준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더 이상 정미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아내와 함께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그 말을 들은 정미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는 이제야 남편이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동안 자신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시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이별의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준호는 어머니의 분노에 맞서 이제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외면하거나 어머니의 편애 속에서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상황이 그에게 분명해졌다. 정미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는지 이제서야 명확해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이제 찾아뵙지 않을게요. 준호의 말은 분명했다. 시어머니의 분노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아내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이 집에서 벗어나 정미와 함께 자신들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였다. 정미는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결단이 필요했다. 이제는 존중받지 못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우리만의 삶을 찾아야겠어요. 정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자신을 부정하며 살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집을 떠나며 더 이상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그들의 선택은 오래된 틀을 깨고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결정이었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